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습기 살균제 소송 지원 가이드 진행을 맡은 김기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전문가 장용혁 변호사님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호사 장용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번 촬영보다 더 쉽고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변호사님, 손해배상 금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간략하게 설명하긴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청구 취지는 판결을 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고 청구 원인은 또 청구 취지대로 판결을 내야 하는 이유 맞죠? 소송을 제기한 목적과 근거라고 하셨던 것까지는 기억나요. 맞습니다. 청구 취지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을 적는 건데요. 사실 청구 취지는 작성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째,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전을 청구하는 내용. 둘째,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 마지막으로 셋째, 승소하였을 경우 가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내용은 이해되는데 마지막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압류 추심을 통해서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 세 가지 이외에 다른 것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끔 금전을 청구하는 첫 번째 부분에 사유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비 때문이라던가 위자료 같은 이유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금액 앞에는 청구하는 이유를 기재하면 안 됩니다. 판사는 청구 취지에 따라 판결하여야 하는데 금전 지급 청구를 하면서 청구 취지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어떤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인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청구 취지를 먼저 설명해 주신 이유가 있네요. 손해배상금이 청구 취지에 포함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소송을 하는 이유가 손해배상금을 또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작성할 수는 없고 어떻게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해서 청구해야 한다 그런 것들 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럴 때 정하는 기준이 또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손해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누고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지출한 비용, 즉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등을 말하고 소극적 손해는 수입을 상실하거나 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그 금액을 말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것이고요. 말로만 들었을 때는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상황을 설정해 드릴게요. 지금 김기리 씨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입원을 한 상태예요. 게다가 당분간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김기리 씨는 뭐가 가장 걱정될 것 같아요? 건강 상태는 제외하고요. 저는 일단 회사요.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다쳐서 입원했는데 월급을 그대로 주는 회사는 없을 거잖아요. 장기간 입원했을 때도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받지 못한 월급이 소극적 손해이고 병원비가 적극적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자료가 남아있는데요. 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말하는 거죠?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은 아무래도 측정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습기 살균제로 겪은 고통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앞선 세 가지 방법대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에겐 좀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혼자서 작성하기란 쉽지 않죠. 분명 놓치는 부분이나 계산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요? 무슨 좋은 방법이 있나요? 네, 법원에서 제공하는 손해배상 계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이 프로그램은 생년월일, 사고일자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작성을 도와줍니다. 이뿐 아니라 잃어버린 소득을 포함해 전체 손해배상액을 계산해 줍니다.
말로만 들었을 때는 쉬워 보이는데 어렵지는 않나요? 프로그램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사용자 매뉴얼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또는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소송 지원 가이드라인 3편의 20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겠어요. 변호사님,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운 편인가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죠.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는 피해 사실 입증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실과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정부가 조사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요. 확실히 소송 시 피해자분들의 피해 입증 부담이 줄어들겠네요. 오늘도 소송에 대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장용혁 변호사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소송에 대해 쉽고 짧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피해자분들께서 그렇게 느끼실지 걱정이네요.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소송 지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입증 방법, 증거 신청, 소송의 종결과 판결 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소송 지원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